정월대보름에는 하루에 9번, 9가지 나물과 오곡밥을 먹어야 운수대통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정월대보름에는 아이들이 집집마다 보름밥을 얻으러 다니는 풍습이 있었다는데요. 쥐불놀이, 편싸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월대보름 놀이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는 고민과 지혜를 모아 기상캐스트들의 유쾌한 날씨생활 토크쇼 캐스터! 와, 벌써 정월대보름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네. 오늘 주제가 이제 정월대보름인데 여러분들 많은 애들이 또 헬로윈 축제 이런 거는 또 즐겨도 네. 정월대보름이 뭔지 모르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도 그렇게 익숙하진 않잖아요. 저는 좀 익숙해요. 어떤 뭐 추억이나 에피소드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친척들끼리 가까운 곳에 살았거든요. 네. 그 정월대보름 되면은 폭죽 같은 거 사가지고 그 동네 공원 가서 그때는 불법이 아니었나 봐요. 저희뿐이 아니라 많은 가족들이 와서 폭죽 같이 터뜨리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쥐불놀이 하다가 쥐불놀이 맞아가지고 화상 입은 친구도 있고 그랬어요. 어느 동네예요? 구로구 고척동인데 실제로입니다. 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쥐불놀이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한 그러니까. 신 정도 되는 안 했어요 쥐불놀이. 저희는 안 했는데. 구경도 저희 못 해봤어요. 때는 구경도 못 해봤죠, 진짜. 정월대보름 뭐 추억 같은 거 있어요? 전 솔직히 그냥 학교 다닐 때 뭐 부럼 깨기 이런 것 때문에 뭐 호두 같은 거 가져와라 이런 것밖에 학교 기억이 준비물로? 없어요. 네, 그렇죠. 아, 준비물로 저도 사실 그냥 정월대보름 하면 부럼 깨먹는 말. 그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면 엄마가 그냥 바구니에 땅콩이나 이런 거를 가득해서 그렇죠, 그렇죠. 꼭 깨서 팍 소리 나게 먹었던 그거 기억나요. 꼭 손으로 깨먹겠다 쳤다 아파하고 망치 같은 특히 망치로 맞아. 망치를 깨는데 어렸을 때 네. 남자들은 꼭 그걸 깨본다고 해요. 꼭 다치고. 네,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부럼 깨기 이런 네. 거 말고는 큰 뭐 추억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조상들한테는 정월대보름이 굉장히 큰 행사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음력 1월이 정월이라고 하잖아요. 네. 정월에 보름달이 뜨는 날을 정월 대보름 또는 대보름이라고 하는데 대보름이 세시풍속 중에 가장 비중이 있고 의미 있는 날이라고 해요. 네. 사실 설날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나 또 아니면 집안의 명절인데 이 정월대보름 같은 경우에는 온 마을의 이제 명절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이 다 모여서 놀이도 즐기고 밥도 같이 먹고 한 해를 점쳤다고 합니다. 네. 사실 요즘에 마을이라는 좀 개념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에서는 보니까 막 마을 사람들끼리 밥도 막 나눠 먹고 이 집에서 한 번 맞아. 주면 이거 하나 주고. 근데 요즘에 춤도 추고 다 같이.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음식도 막 갖다 그러니까, 주고.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냥 아파트 이름이 무슨 호수마을, 뭐 별빛마을 그 맞아. 정도만 있을 정도로 마을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게 좀 아쉽긴 해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정월 대보름의 유래도 참 깊다고 합니다. 네. 옛날 옛적에요. 뭔지는 왜 갑자기 제가 예.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신라 21대왕인 소지왕이 살았습니다. 누구요? 소지왕이 살았습니다. 네네네. 예, 그런데 이 소지왕이 궁 밖에 나들이를 나간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그때 쥐가 나타나더니 네. 어머. 임금님, 까마귀를 따라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 되게 귀여운 척 하는 뭐 하시는 거지? 예. 그래서 이 까마귀를 따라가더니 어느 순간 이 신라의 정말 유명한 서출지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서출지에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요. 네.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출지라는 게 뭐예요? 연못? 연못이죠. 아, 예, 연못에. 서출지. 아니 근데 네. 쥐한테 얘기를 듣고 까마귀를 따라갔더니 노인을 만났다. 이거는 무슨 꼭 전래동화에 나올 법한 얘기 제가 아니에요? 봤을 때 지금 전래동화 그런 식으로 구연동화 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잘하고 있죠. 예, 잘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예, 설하니까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때 이 노인이 왕에게 편지를 전해주는데요. 어떻게? 그 편지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네. 궁한 검은고에 갑을 쏘시오. 잘하죠? 연습했네. 아, 검은 연습 거를 많이 쏘라고. 했네. 연습 많이 했죠. 예. 그래서 갑을 쏘라고. 네. 쏘면 두 사람이 죽고 안 쏘면 한 사람이 죽소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이거 좀 자연스럽네. 그죠? 예. 노인이 왕한테요. 네. 그래서 이 왕이 궁에 가서 결국 검은고 갑을 쏘는데요. 네. 그때 두 사람이 죽어서 네. 나온 겁니다. 네. 그 두 사람은요, 모반을 꾸미던 궁주, 왕의 여자와 스님이었다고 해요. 아 근데 사실 뭐 좋은 결과였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두 명이 죽고 한 명이 죽는다. 어떤 인명 피해를 봤을 때는 왕의 입장에서 한 명만 죽는 걸 선택하는 게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그게 위해서. 왕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신하들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신하들이 그 한 사람이 왕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본인이 죽은 얘기를 건 아니니까 일단. 네, 그렇게 말을 어쨌든 했죠. 결과는 좋았네요. 네. 그래서 이 왕이요, 음력
정월 15일을 오기일, 그러니까 까마귀의 날로 정하고 네. 이때 까마귀를 위해서 찰밥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 풍습이 지금까지도 이제 전해져 온 거죠. 밥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거 보면은 오곡밥이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후 선조들은 이제 임금의 목숨을 구한 까마귀에게 보답을 하는 의미로 네. 1월 15일을 오기일로 이제 정했는데 네. 그리고서 이제 찰밥을 제로 지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기일과 소리가 비슷한 오곡밥을 먹었다고 해요. 이건 조금 사실 좀 억지 아닌가요? 대충 오길. 쓰셨네요. 네. 네, 근데 궁에는 잣, 밤, 대추 이런 뭐 네.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이제 재료로 이제 찰밥을 만들었다면 평민들은 5가지 곡식으로 밥을 지어서 이제 오곡밥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리고 재밌는 풍습도 몇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이 오곡밥은 성이 다른 새집 네. 또는 그 이상의 이웃집 것을 먹어야지 그 해 운이 좋다고 합니다. 오. 성이 다른다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딱 좋은 게 그죠? 성이 다 다르죠. 다르잖아요. 다르죠. 성이 다른 새 집 가서 먹으면 올해 운수 좋겠네요. 저 빼놓지 마시고 같이 안 가요. 줄 건데요? 한번 주세요. 그럼 저도 안 줘요. 저 안 주면 3명밖에 안. 아, 3명이 그러네. 되나? 네, 그리고 또 있어요. 네. 근데 예전에는 아이들이 이제 채나 조리에 오곡밥을 얻으러 다니기도 했는데 네. 이것을 바로 조리밥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조리밥. 그래서 집집마다 아이들에게 줄 밥이나 약밥 같은 것을 항상 챙겼는데 네. 이 밥을 먹으면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믿었대요. 아, 그래요? 네. 아까도 제가 처음에 헬로윈 축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도 왜 서양 아이들이 이웃집 돌아다니면서 네. 사탕 같은 거 얻어오듯이 네. 우리 정월대보름 때도 우리 아이들이 오곡밥이랑 네. 약밥 같은 거 얻어먹으니까 네. 비슷하네요. 근데 사실 좀 보면 네. 외국 스타일이 아이들한테 좀 더 좋지 않을까요? 사탕이나 이런 게 약밥보다는. 그쵸, 아이들이 더 좋아하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오곡밥도 건강에 더 그쵸. 좋으니까. 건강에 그쵸. 좋으니까. 네. 건강에 좀 네. 좋죠. 그리고 그 밖에도 정월대보름에는 하루에 9번, 9가지 나물과 오곡밥을 함께 먹어야 이제 운수 대통한다고 믿었다고 해요. 어쨌든 이 오곡밥 정말 건강에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찹쌀, 뭐 팥, 수수, 조, 기장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건강에 어떻게 좋아요? 효능이 있어요? 일단은 뭐 쌀밥보다 기본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이 2배 정도 많고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5배. 장에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성분들 빈혈 많잖아요. 많죠. 빈혈 예방에 좋은 엽산이 20배 정도나 많다고 합니다. 20배? 네, 그리고 수수기장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암 예방에 효과가 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수수가 암세포 제거율이 약 77%, 그리고 기장은 64% 정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오, 그러면은 네. 이런 거는 뭐 정월대보름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좀 많이 먹어줘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팥이 또 있잖아요. 팥 같은 경우에는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좀 붓기를 제거하는 효과와 그리고 노폐물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고 네.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팥물 많이 먹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콩이 남았습니다. 콩, 콩. 비타민, 단백질. 그리고 철분 많죠. 여기에 단백질 말씀하셨는데 네. 이소플라본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게 그 여성 호르몬이죠. 에스트로겐? 그렇죠.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효과를 하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들이 먹으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여성들이 먹으면 그렇죠. 좋다는 그러니까 거군요. 남성분한테도 좋지만 여성분, 갱년기 특히 더 좋다. 이렇게 볼수 그러면 있겠죠. 콩 많이 먹으면 남성은 여성화돼요? 저희 콩 좋아하는데.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아, 진짜요? 진짜? 네, 그럼 내가 지어봤어요. 근데 저희가 우리가 방송에 모르는 건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확증 이게 죄송합니다. 어쨌든 과유불급이잖아요. 네. 뭐든지 넘치는 것보다는 이제 적당하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좀 중요한 게 우리 여성분들인데 앞으로 또 오곡밥 만들 일 많을 거 아니에요. 왜 그거 다 여자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맞아. 거죠? 못 만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알아요, 알아요. 한번 알려주세요. 그거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전기밥솥 띵 누르면 쿠쿠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 오곡밥 기능 있잖아요. 자꾸 끼는 누르면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주 비슷한데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부시잖아요. 아우 사실 제가 네. 몰랐어요. 네. 창피하지만 몰라서 열심히 공부를 해봤더니 네. 수수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날 물을 여러 번 이제 갈아주면서 좀 불려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수수뿐만이 아니라 찹쌀, 맵쌀, 콩도 미리 불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팥은 이 팥 알이 터지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삶아줘요. 그다음에 이제 삶아준 그 물 있잖아요, 팥물. 그렇죠, 그렇죠. 팥물에다가 소금 간을 살짝 이렇게 쳐줘요. 그다음에 이제 솥에 잡고기랑 쌀을 한 7대3 정도 비율을 넣고요. 그거 넣은 다음에 이제 물 넣고 이제 밥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물은 팥물이랑 일반 그 맹물, 생물을 1대1 비율로 넣어서 밥을 지으면 됩니다.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 아, 사실은 지금 윤희라 캐스터가 네. 급하게 외우는 거 티가 나는 게 또 시어머니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주부니까. 네 남편 고길 거냐고 또. 저희 어머님은 안 그러세요. 아, 네, 그래요? 어머니도 굉장히 쿠쿠. 쿨하시고요. 저희 어머니도 쿠쿠가 있거든요. 네.
요즘 기술이 참 좋아졌어요. 네, 맞아요. 네, 네. 여러분들 정월대 부르면은요, 꼭 뭐 7대3 이렇게 할 거 없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좀 더 필요하면 조금 더 놓고 네. 좀 더 건강하고 또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면서 오곡밥 만들어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정월대보름 하면 생각나는 음식들 첫 번째가 이제 오곡밥이었고요. 네. 이거 말고 아까 우리 유승민 캐스터가 학교에 준비물로 가져갔던 부럼 부럼. 있잖아요. 네. 종류 되게 다양해요. 호두 있죠. 또 뭐 있어요? 땅콩. 땅콩, 잣도 있고요. 잣, 은행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부럼 깨기 어금니 이렇게 탁 깨먹는 건데 네. 근데 요거 말고도 딴 게 또 있다면서요. 네, 생떡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었어요. 생떡하네요. 생떡국. 생떡국. 네,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네. 쌀가루를 끓는 물에 익반죽해서 만든 떡국이에요. 오, 맛있겠다, 근데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걸 먹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선만두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오늘 좀 모르는 것만 가져오신 중국 스타일 아닌가요? 선만두? 아, 저도 외우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벼농사가 잘 돼서 이제 쌀섬이 많이 들어오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이것도 이제 크게 만들어 먹었다고 해요. 풍년에 기원하는 의미로 먹었던 거네요. 선만두랑 떡국. 생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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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건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귀발기술 아세요? 귀발기술. 아니, 근데 차이니 캐스터 웃긴 게 아까 쥐불놀이는 생전 못 들어봤다고 해놓고 귀발 기술은 뭐예요? 아니 귀발기술 정도는 보통 사람이 다 저 압니다. 들어갔던 거 저 같아요. 들어는 네. 봤어요. 네. 다들 술을 일찍 하셨나 봐요. 제가 그러면은 뭐예요, 소개를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침에요 밥을 먹기 전에 이렇게 네. 술 한 잔을 하는 겁니다. 아침 술이요? 예, 아침 술을 먹는데 네. 이게 들어보면 의미가 참 깊어요. 네. 그 귀도 밝아지고 이제 매년 희소식을 듣는다라는 뜻이 있는데 어른들도 마시지만 아이들도 마십니다. 대신 어디서부터 그 술을 시작한 거예요? 살짝만, 살짝. 예, 살짝만 마십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아이들의 입술에 이렇게 술을 이렇게 살짝 묻혀줘요. 묻혀주는 그래서 정도로. 이제 귀 밝아라, 눈 밝아라 이렇게 덕담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거 김수영 캐스터가 마셔야 돼요. 왜요? 눈 놓아놨잖아요. 아니 오늘부터 이렇게 안경을 쓰시더라고요. 2.0이었는데 네. 그게 시력이 좋다 보니까 이게 흐려진 현상이 뭔지 몰랐어요. 눈이 나빠진 거더라고요. 귀발기술 한 잔 또 네, 또 드셔야겠네요. 한번 입술에 좀 발라주세요 좀 한번. 진짜 좀 근데 조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게 네. 가족끼리 모여서 뭐 많이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좀 좋은 얘기 해주면서 한 잔씩 먹는 거 참 좋은 분위기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술은 어른들한테 배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야지 좀 주도를 좀 알게 된다고 하는데 좀 맞아요. 그런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린 친구들이 조금 막장 스타일로 많이 먹잖아요.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셨다고. 네. 예, 제가 예. 아 그래 이참에 좀 물어보죠. 네. 첫 술 어떻게 배우셨어요? 저는 어머님, 아버님께서 약간 서구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셨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좀 가족끼리 외식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와인 같은 거 한 잔씩 따라주면서 와. 어른 앞에서 배워야 된다면서. 잘 살았네요. 저는 그냥 잘 살았어요. 좀 그날. 아이디어 시작하셨네요. 한 잔 마시고 나면은 저는 잘 받더라고요. 형이랑 화장실 가면 형은 조준을 잘 못해요. 저는 진짜 바로 깔끔하게 해요. 아니 근데 정말 확실히 수연 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랑 함께 네. 배워서 그런지 우리 회식할 때 보면은 가장 예의 바르고 팀장님 맞아요. 옆에서 네. 좀 그렇게 옆에서 애교를 떨고 딸랑딸랑 그럼요. 그게 어른한테 배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확실히 그럼요. 배운 사람은 다 따라갈 수 없어요. 따라갈 수 없죠. 어른을 가장 어른을 높여드리고 네네. 예의를 차리며 네, 그게 사랑합니다. 달라요. 제가 소맥을 얼마나 많은데. 그럼 우리 유니 캐스터는 어때요? 아니 다들 수학여행 한 번쯤은 다녀오셨잖아요. 그죠? 다녀왔죠. 네.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잘 살았다니까요. 수학여행에서 네. 다들 호기심에 한 잔씩은 해본 적 있잖아요. 수학여행 가면 그 없는데요? 장기자랑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없는데요? 댄스 연습하고 아이, 왜 그래서 이러세요? 회의하고 팀 이름 짜고 왜 이러세요? 조 있죠? 이름 정하고 있죠? 전혀 없죠. 수학여행이라고 하면은 나이가 많아봤자 고등학생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때는 네, 이제 한 고등학생쯤으로 합시다. 예. 네. 근데 귀발 기술을 어렸을 때 먹었을 때 언제쯤 몰라. 더 어릴 수 있다는 거지. 그쵸. 귀발 기술을 뭐 네, 고등학교 그래서 때요. 친구들끼리 귀발 기술 했네. 그래서 수학여행 갔습니다. 수학여행에서? 수학여행인데 뭐 호스텔 이런 데 가잖아요. 네. 근데 호스텔 한 4층 정도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호기심에 네. 이제 학생들끼리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다가 이제 몇 명의 이렇게 선생님 몰래 이렇게 밤에 좀 나갑니다 주변에. 아유 네, 날라리 이렇게. 친구들이. 아니요 저는 개입하지 저는 잘하고 않았어요. 딱 근데 쳤어요 바로. 저희가 그래 다 알아.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좀 얘기 좀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밧줄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술을 살짝 이렇게 올리니까 올라야 돼요. 아니 1층에서 4층으로 밧줄 먹고 서죽였다고요? 정말 술을 먹겠다는 일념하에. 네. 그건 제가 아니라 이제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왔는데 또 안 먹어볼 수 없잖아요. 네. 친구들이 호기심에. 먹으라고 하니까. 예, 먹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는 먹기 싫은데. 네, 모여서 그냥 한 병 갖다가 한 10명이서 그날 한 잔씩. 이후로 차윤희 캐스터는 점점점이죠. 술 마실 아니에요. 아 근데 참 그때가 딱 정월대부름 때였어요. 그래서 서로 기발기술을 해준 아니 거죠. 정월대로 할 때 수학여행 안 가잖아요. 그래요, 근데 얘기 들으니까 저도 하나 떠오르는 게 아니 얘기 안 했어. 알겠습니다. 술 언제 처음 먹어봤냐 이런 에피소드를 좀 풀다 보니까 네. 재밌는 얘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첫 번째 술은 이제 가족들한테 잘 배우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실 가족 중심 사회, 뭐 공동체 사회 이런 거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술을 먹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요즘은 또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너무 개인주의, 핵가족화 맞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좀 그런 게 좀 아쉽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또 이 밖에 정월대부름에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놀이 문화도 있다고요. 있죠. 제가 사실 막 노는 걸 잘 못하기 때문에 대리만족을 많이 해요. 찾아보면서. 예? 그래 조상들은 어떻게 놀았을까? 아. 궁금하잖아요. 네. 난 못 노니까. 그러니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더위 팔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더위 팔기 혹시 뭔지 아세요? 수현 씨, 네. 내 더위 사세요. 망했어. 이거잖아요. 더위 팔기.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네. 제가 지금 이게 당했잖아요. 네. 이러면 이게 여름에 전 더운 거예요, 무척. 그러니까 더위를 피할 수 있다는 어떤 그 재미를 위해서 아침에 뭐 친구라든지 가족을 만났을 때 먼저 내 더위 사가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해봤어요? 네.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저 지금 처음 당했어요. 알고 나서 태어나서 처음 당했어요. 나 올해 여름 굉장히 덥고 땀 흘리면 나한테 뭘 하지 마세요. 진짜 나 윤유라 캐스터 태어나서 처음 당해봤어요? 처음 당했어요 오늘. 아니 다들 처음 받으셔봤어요? 지금 뭐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감독님. 감독님들. 말해도 돼요? 네, 그럼요. 나만? 아, 그치 다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그거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잖아요. 저 서울 사람인데요. 서울 사람은 사람이라고 안 그러죠? 해봤어요. 지방이라서 많이 네. 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당했잖아요. 이렇게 당하면 이제 내가 먼저 해서 재미 겸 그리고 올해 더위를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재미 겸해서 많이 했다고 하고 네. 그것보다 이건 좀 많이 할 거예요. 아까 뭐요? 제가 말씀드렸던 쥐불놀이. 아. 네, 이거는 아무래도 좀 이 밭둑에 쥐가 좀 빨리 나타나지 말라는 어떤 의미로 불을 놓는 쥐불놀이가 있었죠. 달밤에는 뭐니 해도 불장난. 그렇죠. 저도 어릴 때 불놀이잖아요.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이걸 가지고 마을끼리 경쟁을 붙기도 했는데 어떡해요? 이게 좀 더 어느 지역이 더 컸냐에 따라서 마을에 따라서 아, 이게 쥐불놀이가? 그렇죠. 오. 불이 얼마큼 크게 나는지 쥐불놀이 해서 불을 놓잖아요. 마치 불이 얼마큼 크게 나는지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걸 하는 건데 이게 불이 크면 클수록 그 해에 또 풍년이 있고 흉년을 점칠 수 있고 마을의 기운까지 좀 점치면서 좀 다양한 재미있는 놀이식으로 좀 많이 발전이 됐다고 해요. 아니 근데 그러다 산불 나면 어떡해요? 맞아.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오줌 싸면 어떡해요? 오줌 싸면은 그건 엄마한테 혼나요. 근데 산불이 좀 발생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좀 금지됐다고 하고 농경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떤 그런 놀이에 대한 터가 좀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네. 근데 6.25 당시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흥행했다고 좀 많이 활성화? 네, 활성화됐다고 해요. 요즘에 쥐불놀이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도 뭐 그나마 시골 같은 데 이제 내려가면은 그쵸. 간혹가다 볼 수 있다고 하던데 좀 그 점도 우리는 지금 할 수 없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은데 네. 근데 쥐불놀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또 정월대로는 때 싸움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부부 싸움을 그렇게 하세요. 잡곡밥이 맛있다. 전 안 해요. 잡곡밥을 왜 안 했냐? 맛없다. 불어뭉칠 때 이빨 깨졌다. 그런 싸움 아닌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말 더 살벌한 싸움들이 있었어요. 더잘 모르요 네, 혹시 편싸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뭐 편싸움이니까 편 먹고 편싸움. 싸우는 게 편들어서 하는. 편싸움 아니에요? 아, 맞아요. 말 그대로 진짜 이제 편 먹고 싸우는 건데 네. 보름날 한양 동서남대문 박 사람들과 네. 애호개 사람들이 두 패가 돼서요. 네. 몽둥이랑 몽둥이요? 아유, 네, 몽둥이랑 돌을 들고 맞서서 말리지에서 편싸움을 했다고 아니 해요. 근데 그게 놀이예요. 진짜 싸움이에요. 몽둥이는 돌리는 거 진짜 패싸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진짜 네. 이게 풍습이잖아요. 그쵸 그쵸. 풍습은 아름답고 뭔가 그쵸. 추억에 남아야 되는 건데 추억은 확실하죠. 나 피 흘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너무 살벌해요. 추억엔 남겠죠. 머리가 깨졌는데. 네, 근데 여기서 문박 사람들이 이기면은 경기 지방에 이제 풍년이 들고 네. 이제 애호개 사람들이 이기면은 다른 지방에 풍년이 된다고 믿었다고 해요. 그리고 고구려인들은 이런 편싸움을 했는데 임금님이 직접 이제 심판을 봤다고. 임금님이 자, 네, 우리 임금님.
한번부터 자 시작 그러면은 왜냐면 이게 지역의 대표야. 정말 이런 말 옛날 말이지만 박터지게 싸운다고. 가장 네. 공정하게 심판을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분이니까. 네. 자 됐어 졌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살벌한 싸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뭐야? 횃불 싸움이라고 해서 이번엔 또 뭐예요? 돌멩이로 때리고. 응, 횃불. 그래서 회를 들고 정말 전쟁 연습하듯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고싸움 이거는 좀 많이 들어보셨어요. 꽃싸움은 저도 저기 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뭐 전통적으로 하는 지역이 있다고 뭐 네, 들었는데 네. 이렇게 밧줄 같은 거 크게 묶어가지고 뭐 둘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뭐 올라왔다 냈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서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싸움을 한 뒤에 줄다리기를 했다고요. 이게 참. 자, 그리고 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놀이는 저희가 지금 막 돌 던지고 싸울 수는 아유 없잖아요. 큰일 나죠. 이거 바로 경찰서 가요. 이거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정월대보름 맞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놀이라든가 뭐 이런 거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달맞이가 있어요. 아 네. 달맞이. 어딜 가면 좋을까요? 제가 달맞이로 좋은 장소 몇 군데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산성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한산성. 그렇죠. 그렇죠. 남한산성. 그러니까 서울이나 좀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남한산성이나 행주산성 행주산성. 가시면 예. 거기서 아름다운 큰 보름달을 보면서 그 전통적인 느낌으로 또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YTN 서울타워 그리고 아. 네, 한강 전망 카페 가보시면 또 춥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따뜻한 실내에서 또 차 한 잔 마시면서 달을 감상하는 그런 재미도 느껴보실 수 로맨틱하네요. 있겠습니다. 연인들과 함께 가도 네. 좋을 것 같네요. 난 여행이 없으면 달맞이 하면 안 됩니까? 예, 안 돼요. 본인도 못 하시잖아요. 전 있어요. 오. 갑자기 여기서 뭐 네, 축하드려요. 뭔가 잘 되시길 빌게요. 미치겠다. 네. 아, 정말 우리 차윤희 캐스터가 추천해주신 그 장소들이 다 색깔이 다 달라요. 산성, 그리고 뭐 한강, 그 YTN 서울타워. 서울타워. 이쯤에서 저희가 또 드릴 말씀이 정월대보름에 이제 보름달 구경하려면 날씨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날씨 확인은 어디에서? YTN! 웨더 앤 라이프 끝까지 하셔야죠. 아, YTN도 있잖아요. 웨더 앤 라이프만 하실 거예요? 딴더 YTN과 그리고 YTN 웨더 앤 라이프죠. 네,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정말 정확한 달 뜨는 시각과 네. 그리고 날씨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월대보름에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많은 음식과 그리고 재밌는 놀이들로 풍성하게 보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온 마을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풍년과 또 행운을 기원했던 정월대보름. 우리 조상들의 자취를 따라서 이번 정월대보름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하나의 행운을 빌어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고 또 유익한 스타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쾌한 날씨생활 토크쇼 세상! We can make everything alright. We can make